자, 29장 커널 컴파일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커널에 대한 개념과 커널을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컴파일하는 방법, 커널 컴파일할 때 잘 안 되는 수도 많이 있는데, 자, 좀 되게끔 우리가 어떻게 컴파일을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의 개념을 먼저 얘기하면은 커널은 누차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와 쉘 간의 통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커널이 있고 또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 모듈은 커널에 모든 하드웨어를 인식하게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커널이 너무 커진다 그랬죠. 커널이 한없이 커질 수는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들도 새로운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커널을 한없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아, 부팅할 때 꼭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정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모듈로 따로 별도로 뽑아내서 커널을 부팅할 때 커널이 크기가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듈입니다. 자, 커널은 파일이 어디냐면은 부트 밑에 vm 리누즈 다시 커널 버전 이렇게 파일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가 레드의 9를 깔고 나면은 2.4.20-8 이런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키면은 이 파일이 커널 파일이 로딩됩니다. 메모리 영역에 로딩되고 커널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이 모듈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파일이 이 모듈 파일들을 로딩을 합니다. 로딩을 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언로딩 다시 내리고 이런 작업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듈과 커널이 바로 리눅스의 핵심이라고 했죠. 실제 리눅스는 이 커널과 모듈이죠. 나머지는 쉘도 마찬가지고 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진짜 리눅스의 핵심은 이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널을 컴파일한다 또는 커널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이 커널 부분이랑 이 모듈 부분을 새로 다른 소스를 가지고 당연히 리눅스 소스야겠죠. 리눅스 커널 소스를 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 또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커널을 새로 컴파일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2.4.24 버전을 할 텐데 부트 밑에 vm 리누즈 다시 2.4.24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또 모듈 파일은 어디 생기냐면은 lib 밑에 모듈스 밑에 커널 버전 새로 생기는 건 2.4.24 기존에는 2.4.20은 있고 2.4.24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이 디렉토리에 의해서 커널 컴파일 또는 커널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요 두 개 파일 2.4.24 이 파일이 컴퓨터를 킬 때 이제 얘네가 요 부분에 올라오는 것이고 모듈 필요할 때는 부르는 건 이제 요 디렉토리에서 모듈을 갖다가 부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모듈 관련된 명령어 몇 개 알아보면은 lsmod는 현재 작동 중인 모듈 출력 무슨 말이냐면은 커널이 현재 부팅이 되어 있죠. 커널이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 있고 모듈 중에서도 필요한 모듈은 부르겠죠. 뭐뭐를 현재 불러왔는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od 프로브나 ins 모드 얘네들은 모듈을 강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모듈이 잘 안 올라온다. 그럼 강제로 모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필요 없다. 그럼 내리는 명령어는 rm mod 모듈이 여기 올라왔다가 필요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커널 컴파일을 언제 해야 되냐? 자, 우선 커널 컴파일을 꼭 굳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커널 컴파일을 해야 될 때는 장치나 시스템에 기능의 변화가 발생됐을 때 자, 장치가 새로 추가됐는데 현재 커널이 인식을 못한다. 또는 현재 커널 소스는 인식을 하지만 내가 커널 컴파일 할 때 이 장치를 빼놨다. 그럴 때는 다시 커널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또 시스템의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 시스템 기능을 현재 이 시스템을 어떤 전용의 용도로 써야겠다. 그럴 때 커널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에 자체 부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커널 현재 버전이 만약에 2.4.20이다. 근데 얘네가 치명적인 부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커널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는 커널 자체의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커널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서 해결된 버전, 안정 버전을 가져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꼭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널 컴파일과 커널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커널 컴파일은 단순히 커널 컴파일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버전의 커널을 다시 컴파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컴파일을 왜 한다 그랬죠? 내가 빼먹었어요. 현재 커널이 어떤 하드웨어를 지원하는데 내가 이거를 설치를 안 했어요. 또는 앞에 화면에도 잠깐 봐보죠. 클리어하고 A라는 모듈이 여기 있는데 이 모듈이 여기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커널 안에 원래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부팅할 때. 이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럴 때는 얘를 빼고 일로 그냥 쏙 넣는 게 아니고 모듈을 부를 수는 있지만 부르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커널 안에다 이 A라는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커널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커널 업그레이드의 주요 결과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부트 밑에 VM 리누즈 다시 우리 같은 경우는 2.4.24 새로 할 거는요. 2.4.24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얘가 바로 커널 파일입니다. 그리고 LIB 밑에 모듈스 밑에 2.4.24 이런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 얘네가 바로 모듈 파일입니다. 앞에 화면 다시 보면은 요 커널로 실제로 올라올 커널 파일이랑 이 모듈 얘도 커널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죠. 이 모듈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부트 밑에 이렇게 되고 또 얘는 모듈은 LIB 밑에 모듈스 밑에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자, 커널 버전의 의미는 커널 소스가 linux-xyzip 그리고 ta.gz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bzip2 자, x는 주 버전, y는 짝수는 안정 버전, 홀수는 개발 버전, 그리고 마지막 거는 패치 레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 저희가 새로 커널을 업그레이드할 버전의 전체 과정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업그레이드할 버전이 2.4.24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레드에코는 2.4.20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2.4.24로 업그레이드 할 건데 자, 이 파란색 이 네모들 있죠? 얘네들이 하는 과정들, 커널 컴파일을 하기 위한 과정들 굉장히 길죠? 긴데 사실 쉽죠? 알고 보면 이 각각의 단위에 있는 명령어들을 제가 다 나열을 했습니다. 이 안에 나열을 했으니까 이 명령어들을 보고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서 나가면은 문제없이 커널 컴파일이 될 것입니다. 단 주의할 부분이 몇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이 요 부분이랑 뭐 나중에 요 부분만 주의를 하면은 커널 컴파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커널에 의해서 부팅이 무리 없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현재 커널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uname 다시 하면은 현재 내 시스템에 어떤 커널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하면 2.4.20-8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커널의 최신 버전 현재 kernel.org에서 개발한 커널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finger 명령어를 이렇게 내려주면 현재 안정화된 최신 버전이랑 여러가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usr 밑에 src 이 디렉토리로 가서 이 디렉토리에다가 ncftp로 ftp.kernel.org에 접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고 웹에서 접속을 해도 관계없어요.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거 말고 gzip도 있는데 이 파일이 압축률이 더 좋기 때문에 이 파일을 우리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 파일을 압축을 이 디렉토리에 푸는 거죠. 이 디렉토리에 풀겠습니다. 압축을 푼다는 얘기는 자, 묶음까지 풀어야죠. 타 xvfj로 이게 틀렸죠. bzip2죠. bzip2 xvfj로 풀면은 요 디렉토리가 생기겠죠. 압축이 풀리고 그러면 다시 요 디렉토리로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요 디렉토리로 가면은 처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커널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커널 설정 초기화하는 명령은 make mr proper 요 명령을 주면은 커널 설정이 처음에 초기화가 되고 그리고 커널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커널에 들어갈 게 뭘지 모듈에 들어갈 게 뭘지 이거를 완벽하게 지정을 못하면은 나중에 커널이 부팅이 안 될 확률이 많거든요. 커널 패닉이라고 커널에 문제가 생겨서 부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한 1000개가 넘거든요. 설정할 게. 하나하나를 완벽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환경 파일을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환경 파일이 리눅스 소스 레드햇 9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좀 잘 돌아가는 환경 파일을. 그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요 디렉토리에 2.4.20이죠. 앞에서 좀 적당히 잘 되던 환경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kernel-2.4.20-i686-smp.config 요 파일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요 파일을 여기에 카피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카피를 해서 이쪽에는 게 요 디렉토리 얘기해요. linux-2.4.24 요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카피를 한 다음에 make xconfig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설정하는 게 아니고 요 파일을 로딩을 합니다. 환경 설정 파일을 로딩을 해서 몇 개만 고쳐주겠습니다. 몇 개 고쳐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커널 오토마운트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를 Y로 체크하겠습니다. Y로. 또 ext 저널링 하는 것도 Y로 체크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아마 모듈로 되어 있을 텐데 모듈이 아니고 커널에다 직접 포함시키는 그렇게 체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config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자, 이 파일을 가지고 뒤에 쭉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 파일을 뭐 이름을 알아둘 필요까지는 또 없거든요. 왜냐? 그냥 이 명령어들을 치면은 나중에 알아서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알아만 되죠. 이 .config 파일이 생성이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의존성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커널 환경 설정이 뭘 하는 거냐면은 야, 이 장치는 우리가 커널에 포함시켜야 돼. 이 장치는 모듈로 넣으면 되겠어. 이 장치는 커널도 필요 없고 모듈도 필요 없고 아예 안 쓸 것 같으니까 필요 없어. 완전히 빼버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커널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로 할 것과 모듈로 할 것과 커널에 포함될 것에 서로 상호 의존성 이것을 부여해주는 명령어가 make dep입니다. 이렇게 의존성 부여를 하고 나면은 그 전에 컴파일했던 정보들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make clean이라는 명령어로 삭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할 게 요거 둘이죠. 요거 두 개를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들이죠. 다. 커널 컴파일 및 설치 간단하죠. 명령어 이렇게 해주고 모듈 컴파일 및 설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커널 vm 리누즈 다시 2.4.24 이 파일이 생깁니다. 이 파일이 어디에? 슬래시 부트 밑에 파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이번에는 모듈을 컴파일 하겠습니다. 모듈 컴파일 하는 거는 명령어가 이렇게 되고 확인을 해보면은 lib 밑에 모듈스 밑에 2.4.24 이런 디렉토리 생겨서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모듈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커널과 모듈이 완전히 준비가 되고 나면은 또 처리를 해줘야 될 게 커널과 모듈의 의존성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자, 커널도 있고 여기 모듈도 있고 또 모듈끼리도 서로 상호간에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부여를 해준다는 얘기는 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거든요. 요 파일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명령어는 그냥 이렇게 주면은 요 의존성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생성되고 나서 요 명령어를 주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피를 system.net이라는 파일을 부트 디렉토리 여기가 커널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라고 했죠. 여기다가 그냥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완전히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게 부트로더 우리가 부팅할 때 새로 업그레이드한 커널 가지고 부팅이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트로더를 수정하는데 etc 밑에 group.conf 우리 수정을 해봤죠.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모를 할 텐데 커널 업그레이드를 직접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고 실습 환경이 근데 우리가 VMware 상에서 할 거죠. 그래서 VMware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카시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는데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여기서 뭐 사용은 문제가 없는데 커널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새로 부팅이 잘 안 되고 커널 패닉, 부팅이 안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되니까 스카시 하드디스크 말고 이거를 제거를 하고 처음에 VMware 상에서 ID 하드디스크를 하나 장착한 다음에 거기다가 레드햇9를 전체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 환경 하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설치 안 하고 하면 안 되냐? 안 하고 하면은 커널 컴파일 하기 위한 걸 하나하나 지정해서 설치를 따로따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기는 복잡하니까 실습 환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 컴파일 실습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ID 하드디스크에 설치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리눅스를 설치할 거죠. 다음, 또 이름을, 레드햇이라고 주죠, 뭐. 다음, 그리고 네트워크도 브리지드 네트워크로 하죠. 새로 IP를 따로 줄 거니까. 다음, 하면은, 보세요. 하드디스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스카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커널 컴파일을 하고 나면은 얘가 잘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얘를 삭제를 하도록 하죠. 다시. 예, 스카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삭제한 다음에 하나를 더 달아보죠. 자, 오디오도 뭐 필요 없으니까 삭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 다는 방법이 add 다음 자, 하드디스크 있죠? 이 하드디스크를 다음 자, create 새로 하고 다음 자, 하드디스크는 크기가 한 8기가 정도는 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전체 설치할 건 하려면은 5기가 정도는 최소한 설치가 되고 나머지 데이터 이런 게 있으니까 한 8기가 정도 하죠. 8.0으로 8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름은 뭐 디폴트로 하고 여기서 어드밴스드에서 자, 스카시가 아니고 우리가 ID 하드디스크 첫 번째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침. 자, 하면은 오케이. 확인하면 이제 스카시 하드디스크가 없어지고 ID 하드디스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명령은 프라이머리 마스터에 달려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스타트해서 그 레디에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우리가 저번에 여러 번 같이 해봤죠. 그 설치 과정대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설치하고 난 환경이 이랬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하드디스크, 자, 프라이머리 마스터에다가 레드햇 9를 완전히 설치하고 제가 이름은 전체 설치하고 ID에다 설치했다 이런 표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누름 처음에 그룹에는 현재 뭐만 떠있죠?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2.4.20-8 저 커널에 의해서 레드햇이 부팅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자 엔터 쳐서 부팅을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커널 컴파일하는 그림을 다시 봐보죠. 자, 커널 버전 확인하고, 커널 소스 다운하고, 소스 압축 풀고,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쭉 차례대로 따라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 VM 영상이든지 아니면 따로 리눅스를 설치한데, 직접 이렇게 이 차례에 의해서 테스트를 직접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부팅이 현재 되고 있죠. 현재 부팅에서 오른쪽에 OK 떨어지는 것은 자 레드햇 9를 설치하고 나서 제가 따로 설정을 변경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햇 9가 적당히 잘 그 하드웨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레드햇 9가 제대로 설치를 못하면은 여기에 failed 하고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쭉 잘 나오고 있네요. 처음에 현재 커널 버전, 현재 레드햇의 커널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핑거 명령으로 ft 커널.org에서 현재 커널 버전 가장 안정화된 버전이 무엇인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자, X 윈도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죠. 풀스크린. 사용자 이름 루트로 로그인 해야겠죠? 패스워드. 자, 새 터미널 열어가지고 자, 현재 내 PC의 커널 버전을 확인해 볼게요. uname-r 하면은 2.4.20-8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현재 커널.org에는 어떤 버전이 되어 있는지 핑거 골뱅이 ftp.kernel.org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마지막 버전 안정화된 버전 현재 2.6.0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2.4대 버전이니까 2.4대 버전에서 가장 높은 버전이 2.4.24네요.
요거는 지금 테스트 버전이고, 자, 2.4.24 버전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2.4.24를 저희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 ncftp 192.168.2.200에 자, ls-l로 보면은 자, 2.4.24 요거 있죠? 4.bzip2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파일하고 처음에 뭘 하기로 했죠? 우리가 cd 물론 여기다 받고 파일을 옮겨도 되지만 usr 밑에 src 요 디렉토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 뭐 있나 보죠? 여기는 이미 2.4.20-8 2.4.20이라고 부르죠. 그냥 2.4.20에 대한 소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체 설치했죠? 전체 설치하고 나면은 요 소스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ncftp 192 여러분 여기에 ftp.kernel.org 이렇게 써야 돼요. 저는 여기다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제 인트라넷 상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192.168.2.200이에요. 자, ls-l 보고 bin get linux-2.4.24.4.bzip2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파일이 금방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다운로드 완료했으면은 ls-l로 보죠. 자, 커널을 다운로드 했죠. 그래서 준비까지 했죠. 얘를 풀어야 되죠. 이제 여기다가 어디? 현재 디렉토리 어디죠? usr 밑에 src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풀겠습니다. 자, xvf-j bzip2는 j를 풀어야죠. linux-2.4.24.4.bzip2 하고 엔터를 주시면은 자, 현재 내가 다운로드 받은 리눅스가 이제 linux-2.4.24라는 디렉토리에 현재 압축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압축 해제가 완료가 되면은 저 압축 해제된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저 디렉토리, 압축 해제된 디렉토리에 가서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워낙 크니까 파일이 압축 풀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압축 풀릴 동안 같이 잠깐 기다려보죠. 자, 압축이 다 풀렸습니다. 클리어 시키죠.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를 보면은 linux-2.4.24가 있죠. 여기로 가보죠. cd linux-2.4.24 자, ls로 보면은 자, 요 디렉토리에서 이제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커널 설정 초기화를 하기로 했죠. make mr proper 자, 이 명령을 주면은 커널 설정이 처음에 초기화가 됩니다. 글자 틀렸네요. proper 자, 이렇게 하면은 커널 설정 초기화는 뭐 오래 안 걸리고 금방 초기화가 됩니다. 자, 클리어 시키고 이 다음에 뭐였죠? make xconfig를 하긴 해야 되는데 make xconfig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랬죠? 한 1000개가 되는 걸 제대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게 어려우니까 자,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카피를 해서 쓴다 그랬죠? 기존의 파일이 어디 있다고요? s/usr 밑에 src 밑에 linux-2.4.20-8 기존 거죠? 2.4.20-8 밑에 configs 여기 보면은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파일 중에서 우리가 요 파일을 갖다 쓰겠습니다. 요 파일을 갖다 쓰도록 할게요. 자, 카피오죠. 카피 밑에 있는
커널 다시 2.4.20 다시 i686 다시 smp.config를 현재 디렉토리에 이렇게 카피해 올게요. ls-l 보면은 자, 요 파일을 현재 config 파일을 카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 config 파일을 우리가 로딩을 할 겁니다. 자, 로딩하는 방법은 일단 환경 설정을 시작한 다음에 로딩을 해야겠죠. 환경 설정을 시작하는 명령어가 make xconfig. 물론 메뉴 config 이런 기존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x윈도우 환경이니까 xconfig 명령어로 같이 하겠습니다. xconfig로 하겠습니다. xconfig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현재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커널 환경 설정이죠. 할 수 있는 xconfig x윈도우 창이 뜨게 됐습니다. 자, 이 창이 떴죠. 자, 창 보면은 뭐 몇 개 없네 하는 게 아니고 요 각각 레벨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뭘 또 세팅하고 이런 거를 내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면은 쭉 읽어보면 메모리, 뭐 네트워크 플러그인, 플러그 앤 플레이, 뭐 네트워킹 관련돼서 그리고 ATA, ID 뭐 해서 스카시 해서 그 하드웨어 장치들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대표로 아무거나 볼까요? 얘를 설치 안 할 거냐, N은 설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듈로 설치할 거냐, 커널 안에 포함시킬 거냐,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확인을 하나씩 해보면은 계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하나하나 설정을 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설정 파일을 불러온다 그랬죠. 불러오는 방법이 오른쪽 아래 보면 로드 컨피그레이션 파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정확한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정확한 파일 이름이 어려우니까 자, 새 터미널에서 가보죠. 자, cd usr 밑에 src 자, ls 어디였죠? cd linux 2.4.24였죠? ls로 보면은 요 파일이었죠? 요 파일 카피해놨죠? 요 파일을 파일 이름이 왜 쓰깁니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그리고 여기 다시 와서 엔터 파일명에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OK 하면은 아까 거기 설정되어 있는 파일이 로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이 다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설정에 의해서 여기서 바로 실행해도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을 눌러볼까요? 파일 시스템 누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체크해 줄게 커널 오토마운터에서 두 개가 있죠. 오토마운터 서포트랑 오토마운터 버전 서포트 두 개 있는데 얘네가 모듈이 되어 있는 거를 커널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Y는 커널에 포함, M은 모듈, N은 아예 설치 안 함. 하고 또 밑으로 좀 내리면은 ext 저널링 파일 시스템 서포트 있죠. 얘도 커널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메인 메뉴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고 여러분이 직접 나중에 진짜 자기 장비에는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길 바랍니다. Save and Exit 하면은 세이브하고 빠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커널 환경 설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ls-l 해볼까요? 그러면은 ls-a .config 파일 있죠? 이 파일이 새로 생성돼서 이 파일 안에 방금 저장한 커널 그 설정이 이 파일 안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의존성 부여를 해야겠죠? 의존성 부여. 의존성 부여 하는 게 의존성 부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고 자, 명령어로는 간단히 make dp라는 명령어만 주면 됩니다. 자, 이 의존성 부여를 엔터를 땅 치면은 현재 의존성을 부여하게끔 오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은 잠깐 먼저 놓고 작업이 끝나면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의존성 부여하는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커널 버전 확인했고 커널 소스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한 걸 압축을 여기다 풀었고 이 디렉토리에 가가지고 작업을 했죠. 그래서 커널 설정을 초기화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설정 환경 파일을 이 파일을 카피를 해서 make xconfig에서 이 파일을 로딩을 했죠. 로딩해서 몇 개만 잠깐 수정을 한 다음에 의존성 부여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이제 클리닝 한 다음에 커널 컴파일하고 설치하고 이 작업들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을 보죠. 전체 화면 보면은 자, 클리어 시키고 자, 의존성 부여가 끝났으니까 이제 클리닝 작업
이전에 컴파일 과정에서 남아있던 파일들 있죠? 오브젝트 파일, 뭐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make clean 이런 명령을 내려주면 자 현재 클리닝 작업 이전 컴파일 과정에 남아있는 파일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자 클리어 시키고 자 이미지 파일 이제 실질적으로 컴파일 파일 부트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부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령어가 간단하죠? 만드는 건 사실 기존에 여태까지 한 게 좀 까다로운 거였지 만드는 명령어나 이런 거는 간단합니다. make gz 이미지 요 명령어만 주면 됩니다. 엔터 치면 자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컴파일이 끝나면은 계속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컴파일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커널 컴파일이 완료가 됐습니다. 커널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잠시만요. make install 명령어로 현재 컴파일된 그 이미지 파일을 슬래시 부트에 복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주죠. 엔터. 자 여기서 맨 끝에 오류가 좀 생기더라도 큰 중요한 오류가 아니라면은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나와서 밖에 화면을 잠깐 다시 봐보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쭉 해서 아까 클리닝 작업까지 하고 커널 컴파일 및 설치 이게 실질적으로 그 커널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make install로 만들어진 커널 이미지를 부트에 설치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작업도 있겠지만 부트에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진행할 것은 모듈 컴파일 및 설치입니다. 자 오류가 생겼는데 뭐 중요한 오류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클리어 시키고 자 이번에는 모듈을 만들고 설치하기 전에 커널이 제대로 부트 영역에 복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s-l 슬래시 부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없었던 현재 커널 이미지 VM 리누즈 2.4.24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올려볼까요? 자, 이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커널 부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리어 시키고 자, 이번에는 모듈을 컴파일하고 설치하겠습니다. 모듈 컴파일 명령어는 make modules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딱 치면은 글자가 틀렸네요. make modules 하고 엔터를 치면은 모듈을 컴파일하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자, 모듈이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계속 진행을 하죠. 자, 모듈 컴파일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모듈을 설치하는 과정을 해야죠. 자, 설치하기 위해서는 make modules underbar install 이 명령을 주면은 모듈을 lib 루트 밑에 lib 밑에 모듈스 밑에 커널 버전이 2.4. 우리가 몇이죠? 2.4.24 이런 커널 버전 디렉토리에 모듈을 설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모듈 컴파일하고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 컴파일된 그 커널과 방금 컴파일했던 모듈 간에 서로 의존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시키고 자 명령어가 dp mod 다시 a -f system.map 2.4.24 이렇게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새로 컴파일된 커널과 모듈 간의 의존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ystem.map이란 파일을 부트 영역에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덮어 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커널 컴파일이 완료가 되고 커널이 완전히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죠? 부트로더에 새 커널을 추가해야죠. 새 커널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우리가 부팅할 때
새 커널을 가지고 부팅을 할지 기존 커널을 가지고 부팅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vi로 etc 밑에 group.conf 파일, 우리 이 group.conf 파일을 한번 편집을 해봤죠? 마찬가지로 같이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사해야 될 게 요 줄, 요 줄, 요 줄, 요 세 줄을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죠?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이 줄에서 3yy 이런 복사가 됐죠? 맨 밑에 갖다 놓고 p 이러면 복사가 되고, 복사한 것에서 자, 레드햇 2.4. 여기는 타이틀이니까 뭐 중요하진 않지만 2.4.24로 부팅한다. 인서트 24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그대로 두고 커널 이름도 vm linux-2.4.20-8이 아니고 24죠. 24로 바꾸고, 맨 끝에 루트 마운트 되는 루트 마운트를 이걸 지우고 슬래시 dv 밑에 hda2.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루트 마운트 되는 루트 포인트가 hda2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기본으로 레드햇을 VM웨어상에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저장하고 빠지죠. WQ. 자, 이제 리부팅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을 쭉 이쪽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계속 실행을 했습니다. 자, 과정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수행만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주요한 부분이 이 부분, 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잘 설정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컴퓨터가 리부팅 되는 과정입니다. 리부팅 되는 것을 같이 한번 봐보죠. 자, 그룹이 떴죠? 그룹이 떴는데 맨 위에 게 뭐죠? 우리가 기존에 레드의 9가 시작될 때 나오는 그쪽 부분이고, 이 밑에 부분이 2.4.24가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부팅을 하면은 커널, 새로운 커널 2.4.24 버전의 커널로 부팅이 되는 것이죠. 밑에 부분에 갖다 놓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별 문제 없이 부팅이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제일 많이 흔한 게 여기서 커널 패닉에서 중간에 멎는 이런 과정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면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간단하게 고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루트 이퀄 슬래시 dv 밑에 hda2 이렇게 바꿨죠. 그 부분을 고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전부 다 OK가 떨어지고 잘 이제 부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팅 과정을 잠깐 지켜보도록 하죠. 자, 루트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커널이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새 터미널에서 명령 먼저 uname 다시 r 하면 현재 커널이 2.4.24로 현재 부팅이 된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커널 컴파일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커널 컴파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널 컴파일 과정을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 다양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흐름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흐름을 따라서 한 것이면 충분하죠. 이 흐름으로 따라서 하고,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하는데 이 환경 설정,
이 환경 설정이 왜 딱 없냐면은 각각의 환경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을 잘해야만 커널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사실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명령어들, 아까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명령어들 있죠. 그 명령어들을 그냥 차례로 수행하면은 요 커널 컴파일 자체 과정을 전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게 전체적인 개념, 흐름을 전체적으로 감을 잡은 후에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하나하나씩 따라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널 컴파일을 마치겠습니다.